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8강 동기발전기의 특성 및 단락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특성,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는 어떤 전기적 특성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에서는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간소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기를 이게 만드는 쪽이고요.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받는 쪽이죠. 자, 여기에 바로 이제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중에서 전기자 권선에만 쇄교하는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액턴스, 전기자 권선에만 있는 그런 리액턴스를 바로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게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직류기 할 때 전기자 반작용 현상 불렀었죠.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 때문에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부하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 자속에 의해 발생하는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 자속에 의해 발생하는 리액턴스를 바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랑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동기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권선에 있는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를 모두 다 합친 것이 우리가 이제 동기기에서의 전체 전기 회로를 방해하는 동기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비돌극형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기는 동기 리액턴스 분의 EV 그리고 사인 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기 리액턴스 분의 EV하고 사인 델타, 델타 값은 우리가 최대가 90도일 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라는 값은 여러분 0일 때는 0이고 사인이라는 값이 90일 때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무브와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자 전류를 크게 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계자 전류가 커질 때 자기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상적이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일 뿐이고 원래 자기 포화 현상, 그러니까 철심에서 만드는 자기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이 되지 않고 약간 이렇게 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 C- 분의 C-C를 포화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배가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포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B, C- 분의 C-C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락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건 말이 여러분 쇼트됐다는 말이죠. 단락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자 전류에서 전격 전압 그 다음에 전격 전류, 단락 전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단락 곡선이 직선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 볼게요. 무브와 포화 곡선, 발전기를 무브화 상태에서 전격 속도로 회전시킬 때 무브와 유도 기전력이 전격 전압이 될 때까지 계자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전압 특성 곡선을 우리가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포화율 여기 있었네요. 그쵸? B C-분의 C-C. 단락 곡선, 발전기를 3상 단락시키고, 그러니까 발전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발전기의 3상 뒷부분을 쇼트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점으로 연결하고 전격 속도로 회전시킬 때 발전기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의 계자 전류와 단락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전류 특성 곡선을 우리가 단락 곡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기를 단락시켰을 때 우리가 그 흐르는 전류를 단락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 전류는 I는 원래 전류 I가 임피던스 분의 V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동기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크나 점차 감소하게 된다. 돌발 단락 전류,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돌발 단락 전류 엄청 크죠. 그쵸?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 하게 되면 영구 단락 전류 혹은 지속 단락 전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안정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별표 하나 칠 거.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누설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되면 됩니다. 누설 리액턴스 때문에 우리가 돌발 단락 전류가 이렇게 제한된다. 그런데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제 지속 단락 전류는 그거보다 더 작잖아요. 더
더 작다는 얘기는 방해하는 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동기 리액턴스로 제한한다.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별을 2개 넣을게요.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락비입니다. 단락대 쇼트됐을 때의 비율,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를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단락비, 우리가 이 단락비를 K 이렇게도 놓게 되는데요. 단락비가 만약에 1.2다 그러면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 분의 100 놓을 수 있고요. 단락비가 1.2 분의 100 놓게 되면은 우리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극이 크다, 계좌 기저력이 크다,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안정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비가 큰 게 좋은 거냐? 단락비가 큰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전기적으로는요.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얘기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전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유리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이거 전기적으로 유리한 거 맞죠?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전기적으로 유리한 거 맞죠? 전압 변동률이 작다. 전기적으로 유리한 거 맞죠? 자, 그리고 안정도가 좋다. 전기적으로 유리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는 좀 안 좋은 것도 있죠. 기계적으로는 공극이 크고 계좌 기저력이 크고 중량이 무겁고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것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이 맞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전기적으로는 다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4가지 항목을 중심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기에서도 어떤 전기자 반작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이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육이랑 조금 이제 다르게 됩니다. 어쨌든 의미는 같아요. 전기자 전류 때문에 그 계좌의 자속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같은데 우리가 저 앞에 직류기를 할 때는 이렇게 N극, S극 있었고 자, 이 안에 전기자가 전류가 흘렀고 주 자속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감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니까 이걸 우리가 감자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동기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기기는 이렇게 자석이 회전하잖아요. 자석이 회전해서 이게 만약에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가 맞아요.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S고 N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라면 이쪽이 S극은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자기장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증자작용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자석이 옆에 있게 되면 이걸 우리가 교차한다라고 해서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 그리고 교차 자화작용이 있는데 감자랑 증자 2개는 알아야 돼요. 삼상 부하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어 전기자의 유도기 전력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부하의 종류에 따라 교차 자화작용, 감자작용, 자속이 감소하는 거,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으로 나타낸다라고 부르고 있죠. 자, 지금 이 표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을 때 1사분면과 4사분면은 우리가 전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사분면과 3사분면은 발전기를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위상차를 보게 되면 여기 전압이 현재 상태이고요. 90도 앞서서 전류, 90도 앞서서 다시 전압, 90도 앞서서 전류, 90도 앞서서 다시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1사분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게 되는 거고요. 2사분면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고 3사분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고 4사분면은 전압이 더 앞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동기 발전기에서 전류가 90도 앞설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거 보셔야 돼요. 발전기니까 요거 이제 2개 보셔야 되죠. 자,
여기 어떤 전류가 앞서게 되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 2, 4분면입니까? 3, 4분면입니까? 3, 4분면이죠. 그쵸? 3, 4분면이 이렇게 더 전류가 270도인데 전압은 180도니까 이때는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딱 보면 우리가 이때는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전동기에서 전류가 90도 앞설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느냐? 전동기는 이 두 개죠. 전류가 앞서는 거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 일어나죠. 감자라고 지금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꼭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십자로 그은 다음에 V 씁니다. 이쪽에 발전기, 이쪽에 전동기 쓰고요. 판 위에다가 감자 올리고 아래는 반대가 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쪽에 I 쓰시게 되면은 똑같은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직축 반작용은 감자작용 혹은 증자작용을 한다. 알만의 부하일 때는 교차작용, 횡축 반작용을 한다. 동기발전기와 부하의 관계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발전기가 있고, 자, 이쪽에 직류 전원을 넣는 여자기, 계자가 있죠. 전기자에서 나온 이렇게 삼상전기는 이렇게 부하와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가면 중성선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교차 자화작용입니다.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N극과 S극이 있게 되는데 서로 N극과 S극의 방향이 서로 크로스되는 거 이런 걸 뜻하게 됩니다. 횡축 반작용, 알부하인 경우 전기자 전류와 기전력이 동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감자작용도 있습니다. 감자작용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N극이고 자 근데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자속이 이제 N이 나가는 것을 더 줄이고 있죠.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직축 반작용, L부하인 경우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늦은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속이 감소하니까 감자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증자작용이 있습니다. 자속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S극이고 이쪽이 N극이 되게 되죠. S극과 N극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게 돼서 오히려 자속이 아래쪽으로 가서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속이 증가한다고 해서 증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S고 이쪽이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직축으로 반작용하는 거고요. C 부하인 경우의 이야기고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앞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뭐 단락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